자, 이제 선생님도 제일 힘들어하던 이제 그 호르몬, 예, 호르몬입니다. 헷갈리죠? 호르몬. 그래서 우리 한번 호르몬을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선생님도 열심히 공부하고 가져왔어요. 자, 워크북 15쪽입니다. 자, 워크북 15쪽에 보면 신경계랑 내분비샘, 호르몬이 자극되는 거를 전달되는 과정을 비교한 겁니다. 신경에 대한 자극, 신경은 이렇게 뉴런으로 전달이 된다. 뉴런으로 전달이 된다. 자, 그런데 이제 호르몬은 이렇게 내분비샘을 구성하는 이제 세포라 그러면서 이제 호르몬은 이 혈관을 통해서 전달이 된다. 그래서 혈관을 통해 온몸으로 퍼져간다라는 거예요. 그치? 그래서 우리가 요 과정을 자, 전달 신경의 조절작용, 호르몬의 조절작용, 전달 경로가 호르몬은 혈관을 통해서 간다. 얘는 느리다. 지속 시간이 길다. 그치? 요 정도 되겠죠. 자, 그리고 작용 범위는 넓죠. 누구에 비해서? 자, 신경계, 얘는 이 뉴런으로 이제 전달이 되고 반응 속도는 빠르죠. 빠르고 지속 시간도 그냥 한번 아프다 하면 그 순간 짧고 적용 범위도 좁습니다. 그렇죠? 좁아. 됐습니다. 자, 요런 거. 자, 그래서 호르몬이 작용하는 과정을 이제 이렇게 보고 자, 여기에서 내분비샘 같은 경우는 자, 모형인데 이게 혈관을 통해서 이제 세포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바로 이렇게 나가는데 이 외분비샘이라고 하는 거 너무 어려운데 이렇게 어떤 통로, 어떤 기관을 통해서 그 통로에 따라 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렇게 하지 마요. 얘는 이렇게 간다라는 정도만 알면 돼요. 내분비샘, 호르몬. 근데 나는 여기가 여러분들이 굳이 그렇게까지 어려운 가지 않아도 된다는 걸 말씀을 드려요. 일단 호르몬이 어디서 나오는지 장소 요 정도는 계속 공부하면 좋겠어요. 요 정도. 자, 그래서 이거는 교과서 어디를 보면 되냐면 교과서 151쪽. 여기는 교과서 151쪽을 보면 좋겠어요. 동아출판사 교과서. 자,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정도만 좀 알고 있으면 돼요. 자, 그래서 뇌하수체가 어디에 있는가? 얘가 A가 뇌하수체예요. 뇌하수체가 여기에 있어요.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뇌하수체가 있고 자, 그래서 여기에는 뇌하수체가 A가 되죠. 그다음에 생장 호르몬이 있고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 있고. 그래서 우리는 근데 이 갑상샘 자극 호르몬 요거를 가지고 그다음에 티록신, 그다음에 인슐린, 글루카곤 요거를 집중적으로 다룰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는 그냥 위치 정도만 알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좀 어려워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수월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요거는 또 고등학교 올라가면 또 잘할 수 있으니까. 자, 일단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B가 저렇게 나비 모형처럼 나비 넥타이처럼 생긴 게 갑상샘이에요. 갑상샘. 여기가 고장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이제 갑상샘 자극 호르몬과 이제 관련이 있습니다. 티록신하고 관련도 있습니다. 티록신. 자, 중간에, 자, 요거는 이따가 나중에 공부하면 되고요. 자, 저기 맨 위에 여기 붙어 있는 요 C가 부신이에요, 부신. 얘는 부신이고요. 여기 D가 이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E가 정소. E 하나는, 요거는 정소. 아니, 정소란다. 이거 큰일 날 뻔했네. 선생님, 이제 정신이 나간다, 이제. 난소. 그 다음에 여기가 정소. 가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가 난소, 정소. 자, 이렇게 해서 보면 돼요. 자, 그래서 갑상샘은 B가 되고요. 부신 C, 이자가 D, 정소 난소가 E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티록신은 뭐와 관련이 있는지, 그 다음에 인슐린은 뭐가 관련이 있는지, 요거를 이렇게 정도 알아두면 되고요. 갑상샘 자극 호르몬은 뭐와 관련이 있는지, 요거를 공부하면 되겠습니다. 왜냐면 너무 어려우니까 많은 걸 하니까 여러분들이 공부의 흥미도가 떨어져서 선생님은 좀 차근차근 좀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요거 공부할 거예요.
요거 공부할 겁니다. 인슐린하고 글루카곤. 자, 인슐린하고 이제 글루카곤 이제 먼저 공부할 거예요. 티록신을 같이 이제 할 때. 자, 여기서 먼저 중요한 건 항상성 원리예요. 항상성 원리. 이건 결국은 뭐냐면 항상 일정하게 유지해 주도록 하는 겁니다. 우리 몸은 변동이 있으면 안 돼서 그 약간의 변동은 되지만 너무 큰 차이가 나면은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항상성 원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보면 자, 이자에서 뭐가 나오냐면요. 이자에서 일단 이자에서 뭐가 나온다 외우는 것보다 일단 저혈당이다라는 얘기부터 우리가 공부를 합시다. 자, 저혈당이다. 이 얘기는 바로 뭐냐면 혈당이 낮다 이 얘기예요. 이 얘기는 바로 뭐냐면 포도당이 적다 이 얘기예요. 그럼 결국 뭐야? 배고프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배고프니까 뭘 집어넣어줘야 돼요? 그럼 어떻게 무슨 명령을 내려야겠어요? 맞아요. 포도당을 달라 이 얘기예요. 그럼 포도당을 달라야 되니까 포도당을 달라고 돕는 애가 누구냐? 글루카곤이에요. 그리고 아드레날린이 부신해서 나와요. 그런데 우리는 요걸 공부할 거예요. 그래서 글루카곤이 어떤 일을 하느냐? 배고플 때 글루카곤은 간에게 명령을 내려요. 이걸 하라고. 뭘 하라고? 간이 원래 글리코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글리코젠은 포도당이 저장된 상태예요. 결국은 체지방이에요. 체지방. 나중에 체지방 다 돼요. 그래서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바꿔라. 하고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혈당량이 어떻게 돼요? 증가가 돼요.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혈당량이 증가가 돼서 이제 괜찮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고혈당이라는 건 뭐예요? 혈당이 높다 이 얘기예요. 혈당이 높다는 얘기는 포도당이 많다 얘기예요. 그럼 결국은 뭐예요? 배부르다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얘가 이때 누가 나오냐면 인슐린이 나와요. 그러면 인슐린이 무슨 명령을 내리냐면 포도당을 낮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누구한테 낮추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는 우리 있는 몸세포. 이 몸세포에서 포도당을 써라. 포도당을 소비해라. 흡수해. 소비해라. 이렇게. 그 다음에 간에서는 포도당을 뭘로 만들어라? 글리코젠으로 만들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감소하겠죠? 그러면서 우리는 항상성 유지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당뇨병은 무슨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인슐린이 고장난 거예요. 인슐린의 고장이다. 잘 배포가 안 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당뇨병을 요즘에 많이 앓고 있어요. 그래서 당뇨병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연구를 해요. 요 정도만 공부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워크북 18쪽이에요. 워크 18쪽을 보고 그래프를 분석하는, 우리가 이제 그래프 분석을 봐야 돼. 그래프 분석. 이 그래프 분석이 중요해요. 자, 그래프 분석이 중요합니다.
자, 식사를 했고 운동을 했습니다. 자, 여기 보면 혈당량이에요. 자, 이 얘기는 바로 뭘까? 이것도 파란색으로 하는 게 더 좋겠어. 식사를 했어요. 자, 식사를 했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기는 이거 뭐예요, 이거? 포도당이 많다 이 얘기야. 혈당이 많았잖아. 혈당이 많다는 얘기. 그렇죠? 혈당이 많다 이 얘기. 자, 그러면은 포도당이 많고 혈당이 많으면 누가 나와야 돼요? 맞아요. 인슐린이 나와야 되죠? 자, 인슐린이 나온다. 인슐린이 분비돼서 어디로 간다? 분비가 됐다, 얘들아. 분비. 자, 어디로 가야 돼? 맞아요. 세포로 가고, 세포에 가서 명령을 하고, 간에 가서 명령을 해서. 자, 세포예요. 세포. 세포가 포도당을 흡수하게 해줘요. 세포가 포도당을 흡수해. 왜 흡수하는 줄 아니? 우리 숨 쉴 때 포도당 태우잖아. 우리 작년에 공부했지. 호흡할 때. 호흡에서는 뭐래? 포도당을 태워가지고 호흡하잖아. 그거야. 바로 그걸 하도록 명령하는 거. 빨리 더 많이 태워라. 그래서 운동하면 더 좋은 거예요. 자, 그리고 간은 뭐예요?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만들어라.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만들어라. 이 얘기예요. 그래서 낮춰라. 이렇게 해서 낮춰줬어. 그래서 낮춰줬는데 뒤늦게 운동을 또 했네. 운동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 맞아. 이거 어떻게 됐어? 혈당량이 줄었어. 그래서 포도당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포도당이 필요해. 그럼 밥을 먹어주면 더 좋죠. 자, 그럴 때 글루카곤이 일단 나와요. 자, 그러니 분비돼서 뭐라고 누구한테 가는 거? 누구한테 명령을 내려요? 간에게 명령을 내려요. 그렇죠? 뭐라고 내려요? 포도당, 너가 가지고 있는 글리코젠을 뭐로? 포도당으로 변화시켜. 이렇게. 그러면 이때 포도당이 느는 거죠. 그래서 이 선생님이 말한 거가 요 그림인데 이 그림보다 선생님 설명이 더 쉽죠. 요렇게 공부하세요. 자, 그래서 이제 얘 똑같이 냈네. 지나갈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체온 조절이에요. 자, 체온 조절은 얘 체온 조절은 누가 관여가 되느냐? 티록신이 관여가 돼요. 춥다 얘기해. 자, 추우면 누가 반응을 하냐면 추워요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뇌하수체가 감지를 해요. 그래서 뇌하수체가 뭘 하느냐? 갑상선 자극 호르몬을 분비시켜요. 그러면 갑상선 자극 호르몬, 자, 갑상샘 자극 호르몬, 갑상선이래. 선생님이 드디어 맛이 가는구나. 자, 갑상샘 자극 호르몬. 그래서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 나오면 갑상샘이 뭘 분비하느냐면 티록신을 분비해요. 자, 그래서 티록신이 이제 티록신이 분비가 되면 이제 티록신이 가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혈액을 수축시켜요. 그래서 티록신이 가서 뭐라고 하냐면 너 호흡을 빨리 해. 그래서 세포 호흡을 촉진시켜요. 그럼 우리가 세포 호흡이라는 얘기는 바로 뭐냐면 세포 호흡이 이거예요. 포도당을 산소랑 태워서 뭘 만들어? 이산화탄소 만들고 이제 물 만들고 수증기 만들고 물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 에너지를 만들죠. 에너지. 그리고 뭐 이제 노폐물을 만들기도 하죠. 에너지. 그러니까 에너지가 뭐야? 열 방출이 되는 거예요. 열 방출. 열이 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열 방출되니까 온도가 올라가죠. 우리 몸의 온도 상승이 올라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 티록신 멈춰. 더 이상 올라가면 안 돼. 그래서 티록신이 멈춰요. 그래서 얘는 온오프 작용이라고 그래요. 피드백이라고 합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온도가 올라가면 어느 정도 올라가면 이때 온도가 어느 정도 올라가면 그러니까 몇 도까지 올라가면 36.5도씨까지 다시 유지가 되면 티록신은 멈춘다. 스탑.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추워지면 또 다시 티록신이 나오고 또 다시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되셨죠? 자, 그래서 요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몸이 이제 추워지면 또 다시 또 티록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안에 여기 나오죠. 다시 여기 안에 이제 그 과정이 나오면 자, 뇌하수체가 여기 안에 방금 연습 한번 해보세요. 뇌하수체가 추워 온도가 떨어졌어. 그럼 어때? 갑상선 자극 호르몬을 내서 갑상샘에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티록신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티록신이 너 빨리 호흡해. 그래서 뭘 만들어요? 열을 만들어서 우리 온도를 상승해서 36.5도로 만들어줘요. 그러면은 다시 티록신이 멈추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이렇게 해서 하면 되고 요 그림은 조금 자 뇌하수체가 돼요. 자 뇌하수체가 되면 자 이게 티록신 자 이렇게 됩니다. 됐죠? 자 그래서 여기 그림은 요거는 뭐 굳이 여기서 이제 부족한 걸 감지하는데 요거는 뭐 요렇게 하면 더 헷갈리니까 이건 지워. 이렇게 하지 말고 선생님이 요것도 이렇게 하지 말고 지금 방금 선생님이 요렇게 한 거를 순서에 따라서 외우면 훨씬 더 잘 외워집니다. 아셨죠? 네. 자, 그래서 체온 조절 방금 했으니까 네.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티록신을 감소시키는 거죠. 자, 그래서 티록신 여기서 안에 있는 것만 하면 됩니다. 자, 됐죠? 오케이. 자, 그래서 요거 하나만 우리가 보도록 하죠. 자, 이제 여기가 이제 워크북 22쪽 이제 다 왔어요. 자, 우리 조금만 그래, 니들도 힘들지만 나도 힘들다. 이거 만든다고. 자, 우리 그래프 보는 거 우리 다시 한번 보자. 식사를 했네. 자, 식사를 하면 무조건 뭐가 많아져, 얘들아? 혈당량 봐봐, 높이 올라갔지? 맞아. 그럼 혈당량이 포도당이 많아졌다는 얘기야. 자, 포도당이 많아지면 자, 혈당이 많아지면 뭐가 나와야 되지? 맞아. 인슐린이 나와야 된다고 얘기했지? 자, 인슐린이 나와야 되는데 인슐린이 어디로 나가? 자, 어디에서 나와? 인슐린은 이자에서 나오지. 자, 그러면 인슐린이 어디로? 그렇지. 우리 세포에 가서 빨리 세포가 어찌 흡수해서 이제 호흡을 해 쓸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 간에서는 뭐가? 포도당을 뭘로 만들어? 그렇지. 글리코젠으로 만들어라. 글리코젠. 그치? 자, 이거야. 자, 이번에 운동했어. 아까 했던 거야. 그치? 운동했네. 자, 운동을 했더니 포도당이 어떻게 됐어? 아이고, 혈당이 뚝 떨어졌네요. 뚝 떨어졌어. 그치? 뚝 떨어졌어. 자, 뚝 떨어졌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자, 이자에서 누가 나와? 글리코젠. 자, 글리코젠이 이제 뭘 해야 돼? 누구에게 가야 돼? 그렇지. 간에게. 뭐라고? 너의 글리코젠을 풀어줘. 누구의? 포도당으로. 그래서 우리 몸에 당을 내줘. 이렇게 해서 왔다 갔다 한다고 얘기했어요. 요렇게 공부하면 돼요. 알았죠? 자, 그러고 나서 자, 물음 2 볼까요? 물음이는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를 했대.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를 했다는 얘기는 포도당 많이 먹었다는 얘기야. 그치? 자, 그래서 혈중 포도당, 인슐린,
글루카곤의 농도를 이게 어느 건지 모르는 거야. 이게 어느 건지. 자, 그래서 이게 어느 건지 모르고 이제 나타난 그래프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봐야 돼. 자, 그림가에서 포도당, 글루카곤, 인슐린. 자, 일단 식사를 했다는 얘기야. 자, 식사를 했다면 뭐가 늘어났을까? 그렇지. 혈당이 올라가겠지. 혈당이 올라가면 누가 나와야 돼? 혈당이 올라가면? 일단 포도당이 올라갔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누가 나와야 돼? 인슐린이 높아지겠지. 그렇지? 글루카곤은 상대적으로 낮겠지. 자, 그러면은 계속 올라갔을 때 둘이 나온 놈은 누가 되겠어? 그렇지. A하고 B는 둘 중에 하나가 포도당이고 그 다음에 인슐린 되겠지. 그렇지. 자, 그리고 C가 뭐가 되겠어? 상대적으로 낮은 얘가 글루카곤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그림 나에서 운동을 시작한 후 포도당의 변화를 유추하고 있어. 자, 그래서 포도당의 농도를 조절하기 위해 분비되는 호르몬 X하고 Y가 어느 것인지 보는 거야. 운동을 했대. 얘는 운동이래, 운동. 자, 운동을 하면 뭐가 줄어? 자, 운동을 하면 혈당이 줄죠. 포도당이 주니까. 혈당이 줄면 누가 나와야 돼? 글루카곤이 나와야지. 그치? 그리고 인슐린은 당연히 낮아져야겠지. 자, 그러면 운동하고 있어. 운동하고 있어서 급성장하는 건 누구겠어, 얘가 글루카곤이네. 그치? 자, 떨어지고 있는 건 바로 뭐겠어? 얘가 떨어지고 있는 건 혈당이 내려가든가, 그치? 바로 이렇게 되겠네. 자,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설명할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가와 나에서 글루카곤의 인슐린에 의해서 혈당이 조절되는 원리는 대노나시오 라는 얘기는 뭐예요? 글루카곤. 자, 글루카곤이라기보다는 자, 혈당이 높아지면 이런 거는 이렇게 쓰면 돼. 혈당이 높아지면 인슐린이 나와서 세포가 포도당을 흡수하게 하고 간에서는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저장하게 하여 혈당의 농도를 조절한다. 이렇게 하면 되고, 글리카곤은 글리카곤이래. 선생님도 참 이제는 글루카곤은 혈당이 감소됐을 때 간에서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분해하도록 하여 혈당의 농도를 조절한다. 어떻게 혈당이 항상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두 호르몬이 작동한다. 이러면 되겠지. 자, 이렇게 쓰면 먼저 이렇게 되는 거다. 오케이? 자, 그래서 그 다음에는 우리가 자극과 반응의 감각기관 구조의 기능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